오늘은 앙금을 풀 건데요. 앙금 배합이 많이 궁금하신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앙금 배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쫀쫀한 앙금을 만들고 또 꽃을 잘 짤 수 있는 앙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저는 이제 기존적으로 쓰고 있는 춘설 앙금 준비했고요. 춘설 앙금 5kg짜리.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에버휩이라고 하는 요 휘핑크림을 준비했어요. 식물성이고요.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좀 묽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묽기도 묽어줘야 되지만 조금 하얗게 되는 게 좀 더 좋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휩을 넣고 있지요. 시중에 판매하는 식물성 크림이든 동물성 크림이든 뭐 그런 거를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없는데, 다만 이제 비율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에버휩을 계속 사용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이걸로 맞추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봄, 가을에는 한 1kg에 두세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이제 풀어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앙금 짜기에 편한 정도의 텍스처감을 만드는데 더하고 덜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어떠한 절대적인 값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시고, 댓글 중에서 보면 선생님 저는 앙금 배합의 문제인지 자꾸 이렇게 잎이 찢어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은 앙금 배합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아직 핸들링이 좀 부족해서 오는 그러한 이제 찢어짐 보완이 좀 더 되면 괜찮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좀 더 많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수강하시는 수강생들은 요 지금 배합이 잘 된 앙금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안 찢어지고 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파이핑이 돼야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핑 할 때 보면 찢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앙금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핸들링의 문제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선은 많은 분들이 앙금 배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궁금해 하시길래 이 영상을 이제 찍었죠. 자, 보면 준비물 같은 경우는 춘설 앙금의 에버휩, 아까 말씀드렸던 요 에버휩, 그리고 요 핸드 믹서가 있으면 조금 편해요. 저는 이제 큐트 핑크라고 하는 요 핸드 믹스를 쓰고 있는데, 이 핸드 믹서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걸로 그냥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아이에 이제 여기에다가 꼽아서 쓰는 게 뭐냐면, 저희 이렇게 스크류로 된 아이를 써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건 이거랑 이렇게 두 개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많이 쓴 거는 아마 이 모양을 많이 썼을 거예요. 생크림 내거나 하실 때 전부 다 이 모양을 쓰시잖아요. 근데 앙금 풀 때는 얘를 쓰지는 않아요. 얘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쓰면 어떻게 상황이 되냐면 사방으로 앙금이 막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스크류 쓰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이 아이가 핸드믹스가 좀 저렴한 거를 사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앙금이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스크류를 이용해 가지고 앙금을 오래 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체결이 됐을 때 실은 안 만나야지 돼요. 날이 안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각도가 좀 틀어져서 그런가 서로 날이 부딪혀 버려가지고 돌리면 계속 얘네가 챙챙챙챙챙 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걸로는 더 이상 생크림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가의 생크림을 원래 내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시다가 배합이 고장이 나면 너무 아까우니까 저는 그냥 저렴한 아이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얘로 지금 제가 근 6년간 쓰고 있는데 크게 별탈 없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크류가 이제 준비되셨으면 나머지는 뭐 주걱이라든지, 그리고 춘설 앙금을 좀 더 편하게 하는 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푸는 용기, 그리고 이제 담을 용기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준비물은 거의 다 끝났어요. 아, 그리고 저울 하나. 저울은 왜냐면 그람수를 재야 되니까 저울로 해가지고 요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뭐 끝났고요. 이제 앙금을 살살 풀어 볼게요. 앙금을 이렇게 그 포장을 제거해야지 좀 더 편하게 쓰시는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백옥 앙금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백옥 앙금이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에 백옥 앙금을 사용했어요. 더구나 백옥 앙금이랑
굿모닝 서울앙금? 굿모닝과 서울앙금이 아마 같은 걸 텐데, 백옥이랑 뭐 서울앙금이랑 할게요. 서울앙금 같은 경우에는 1kg 단위의 아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연습하시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춘설앙금 5kg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옥이랑 춘설을 섞어 쓰시거나, 백옥이랑 서울을 섞어 쓰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쓰시면 돼요. 5kg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백옥으로 쓰셔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가장 포인트 잡은 게 뭐죠? 배합의 문제잖아요. 어떠한 질감의 질기, 물기, 뭐 단단하게, 되직하게 이런 거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제가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거의 실패가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집에 백옥이 있다고 해서 다시 뭐 내가 이거는 문제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엔 백옥을 썼어요. 백옥을 썼는데 왜 춘설로 바꿨냐? 우선 첫 번째, 백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묽다 보니까 너무 묽어서 날이 더워졌을 때 파이핑을 하면 흐드러지고 힘이 없어서 이제 막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옥 앙금이 조금 누리끼리 한데, 그 누리끼리 한 거에다 뭘 첨가해도 안 될 만큼 묽어서 뭔가 그러니까 첨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텍스처감이 아니에요. 백옥은 백옥 그대로 써야 되는 텍스처감이죠. 그래서 그냥 저는 백옥의 이런 두 가지의 문제점에 의해서 좀 안 쓰게 되고 이제 춘설로 이제 갈아타게 된 거죠. 춘설 같은 경우에는 백옥보다는 훨씬 단단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단단해서 이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단한데, 이 단단한 아이를 그냥 쓸 수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써서 이제 써가지고 한다 했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물을 섞거나 버터를 섞거나 혹은 뭐 물 섞은 다음에 좀 더 하얗게 하기 위해서 윌튼 화이트 색소라든지 이런 어떤 식용 색소를 활용해가지고 좀 하얗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에버휩을 섞는 것도 뭐 일반 시중에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에버휩이.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있는 조그만한 팩으로 들어간 뭐 휘핑크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사용을 하신다 그러시면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에버힙보다는 아마 그게 좀 더 물같이 수분량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힙 비율로 넣으면 너무 묽어지겠죠.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뭐 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이 된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섞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앙금 같은 경우에는 H자로 따주는 게 가장 편해요. 예전에는 저도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짜고 그랬는데, 심지어 백옥은 짜는 게 좀 가능했어요. 근데 춘설 같은 경우에는 딱딱해서 짜는 거는 전혀 뭐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H자로 이제 땄죠. 그람수를 재야 되죠. 조금 작게 잘라도 편해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손이 아프셔서 많이 못 하실 거니까, 핸드믹서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풀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g이나 1kg 정도 하셔가지고 푸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풀 때 1kg씩 풀어도 금방금방 써요. 예전에 정말 너무너무 더 바쁠 때 매일 수업이 막 타임씩 있고 이럴 때는 일주일에 30kg 풀어도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앙금을 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수업을 그렇게 많이 잡고 있지는 않아서 외부 출강 같은 것도 이제 출강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한참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던 그 시절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풀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앞으로 우선 놓고 2kg에 해당하는 앙금이에요. 이 앙금에다가 에버위블 앙금을 풀 때는 이 아이가 최대한 튀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동글동글 좌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조금 풀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덩어리가 다 풀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층이랑 좀 맞닿고 좀 더 하얗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래 위로 이렇게 조금 휘핑을 해서 앙금을 푸는 편이에요. 자, 앙금 계속 풀어볼게요.
예쁘게 앙금이 풀렸죠. 앙금 특유의 그 달달한 향이 풀면서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달달한 앙금 향을 맡고 있으면 진짜 각진 백설기에 올려서 지금 당장 훅 찍어 먹고 싶은 그런 충동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도 잘 풀렸고요. 짠, 이렇게 닫아서 놓으면 됩니다. 앙금꽃이 찢어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었을 영상이길 바라면서 저는 설거지하러 갈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